그 당시에는 저는 큰 형님, 큰 누님하고 이제 다 나가시고 저 혼자였거든요. 나중에 태어나서. 저는 제 나이에 보모가 키웠어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사실 많이 받았고, 그래요? 예, 제가 자라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기억에는 맞았어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충격. 누구한테 이르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내 느낌. 그분이야말로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이 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천세분 할머니라는 분하고 같이 살아요. 이분은 우주가 2살 때부터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저희 엄마보다도 더 신뢰가 가는, 그러니까 친구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 역할을 대신해 준, 여유 있을 때는 뮤지컬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러 가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박철 씨나 이렇게 여러 이렇게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사람을 잘 만나면 그럼. 어쩌면 엄마가 막 스트레스를 주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이게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저희 어머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은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매번 집에 갔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맨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머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꼭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상현 씨, 엄마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집에 있고 애를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시켰는데 매일 술 때려 먹고. 저 선영이가 어릴 때 정말로 혼자서 자라가지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 아우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는 막 끝까지 일만 해라. 돈만 많이 버리고 다 돌아 이래 하니까 우리 선영이는 또 엄마한테는 애를 안 맡기겠대요. 내한테는. 그리고 친정엄마가 애 보는 데는 최고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애를 두드려 팰 것 같이. 엄마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도우미를 줬으면 좋지. 엄마한테는 안 맡기겠대.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이랬어. 저기 변호사님, 법적으로 여자분이 좀 더 오래 아이를 키우다가 회사로 복귀한다는 부분들은 좀 없나요? 법에서 엄마한테만 주는 게 이제 출산 휴가가 있는 거고요. 네. 보육 휴가, 양육 휴가는 이제 부모한테 다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남녀 간의 차별은 없는데 이 사람의 엄마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낫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고민은 자기가 다시 돌아갈 직장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을 남편은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부족하겠죠? 엄마가 회사를 나가면 양육이 부족할 테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빠가 자기 시간을 조정을 해서 아빠한테도 아이를 양육해야 될 책임은 법적으로는 똑같아요. 엄마가 더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아빠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시간을 조정을 해서 엄마의 부족한 틈을 메워줘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남편도 양육휴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있지만 직장 내에서 경쟁이라는 게 남편한테 당신이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 현실이 너무 냉엄한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그 태어나서부터 3년 동안이거든요. 근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실 엄마와의 애착 관계예요. 첫 번째가 애착 관계고 두 번째가 행동 습관이 그때 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잘만 관리하면은 아이가 정말 그 앞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어서 그 행동하는 걸 기반을 탄탄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의 어떤 교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이를 보시는 분, 뭐 할머니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또 육아 도우미도 좋고 같이 모여서 아이가 그 습관을 가질 때까지는 조금 같이 의논해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면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격 형성, 그다음에 정서 발달에 가장 중요한 건 만 2년입니다. 24개월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이 1년, 그러니까 15개월 정도는 어머니가 옆에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끝냈음에도 15개월 동안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이에게 있어라인데 솔직히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엄마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이 아니에요. 아이와 붙어 있을 때 어머니의 그 어떤 정성과 노력, 그 순간의 집중력이지. 아니 근데 나는 양원정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본인이 태어났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엄마 손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주 양육자죠.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는 게 좋은 거지 그게 꼭 엄마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문도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나한테 논문까지. 근데 원칙적인 토론인데 일단은 이 상황에서 주체가 이제 엄마인데 아이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사회생활이 끝났다, 막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엄마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고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엄마의 인생이 일단 행복해야 돼요.
그냥 많은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육아와 살림에 본의 아니게 전념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24시간 동안 아이와 지내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받지 못해서 거꾸로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이되는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김태균 씨 의견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산후우울증이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포스트파텀 블루라고 그래서 약간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출산 이후에 50%가 돼요. 네, 실제로. 그건 통계로 나와 있는 그건 거고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가 출산 이후에는 다시 임신 전의 호르몬으로 돌아가면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기분, 감정의 변화가 오는 거고요. 산후우울증 때 가장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가 아이에 대한 증오예요. 실제로 아이 키워보신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 정말 울고 불고 난리치고 달래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얘를 창밖으로 던져버릴까라는 생각을 순간으로라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니. 엄마들하고 상담해보면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애가 막 울고 있으면은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왜냐면은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지만 엄마들이 육아를 하다 보면은요 숨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백인의 판정단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십니다. 자, 백인의 신세계 판정단 이야기,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다. 네, MBN 예능계에 뜨는 핵병아리 누가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계실 텐데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1 되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요새는 뭐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녀는 그냥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왜냐하면은 어디 시설이나 어디 이런 데 맡기면은 너무 그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음식을 뭐 먹인다든지 아니면 뭐 학대를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제 자식이라면 그런데 맡길 수 없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그 세대에 직접 키우셨죠? 그럼요. 따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걔가- 애를 키워라. 네네. 계속 집에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걔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확립이 됐을 때까지 엄마만큼 훌륭한 그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생각이 네. 정의로운 생각이에요. 세상에 막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맞아요. 아니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짧은 안목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거 무슨 학원도 보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라도 네.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줘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하시는 분 또 계실 것 같거든요. 반대 의견. 제가 보기에는 꼭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지금 오래전에 맞벌이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오고 보니까 아이한테 하고 싶다는 거 해준 것도 이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진짜 해줄 수도 없고 한 살라도 젊고 힘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직장생활을 같이 해가지고 어머님 그럼 맞벌이 하실 때 육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린이집 이렇게 제가 알아보고 나라에서 보조 좀 해주는데 이런 데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기 주변에 그냥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친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부러워요, 굉장히. 친구들이? 네,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아이만 보는 자기 자식이 무능력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아이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얘기하면서 아, 나도 일하고 싶다고 아이는 어리지만 아이 생각해서 못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뛰어들면 얼마든지 아이도 놀이방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적응력도 길러주고. 근데 저도 아이를 낳고 어쩔 수 없이 여자도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 해봤잖아요. 결혼했을 때,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첫 번째 결혼할 때는 그러면 동물하시는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일을 좀 쉬셨어요? 저는 일에 지쳐 있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어머 너 능력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썩히니? 너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남편분이요? 네, 첫 번째. 난 쉬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했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저는 아이가 좋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연년생으로 둘을 낳았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얘기가 너 능력 있는데 다른 애들은 저렇게 일하는데 너 아깝다. 반대였구나. 근데 정말 그게 나를 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같이 벌고 싶은 거야. 자기 능력보다 내가 더 벌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된 거야. 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직장이 나고 결혼했어요. 정말 그런 삶이 좋았기 때문에 월급 받아오면 월급 타고 그 월급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월급이 이만큼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있구나. 내가 꿈꾸는 그 삶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저는 셋째 낳았을 때는 3출째도 안 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3주 있다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왜? 이제는 액머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아이들이 보는 엄마 모습, 그 우리 애들은 조금 컸잖아요. 얘네들은 엄마하고 안 놀아주고 매일 나가는 엄마가 야속한 거예요. 엄마는 맨날 나가고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는 그러니까는 그냥 일하는 사람. 그러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야,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엄마는 일해야 돼. 그리고 제가 어느 한 날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엄마 오늘은 일 안 나가서. 엄마 너무 힘들어서 오늘 쉬려고 했더니 엄마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빨리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근데 그 아이들 자체를 아니 정말 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다행히 아들들이라 나갈 때 엄마가 출근할 때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가지마 울고 이러는 아이는 없었어요. 고맙게도. 만약에 그때 아이들이 치마 붙자를 잡고 엄마 가지마, 엄마 나하고 놀아줘 막 울고 이랬으면은 가슴이 찢어져서 내가 아무리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도 덜 벌고 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 자체도 서서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열심히 일하니까 놀러도 갈 수 있고 내가 장난감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고. 근데 보통 능력이 없게 되면 이거 하나 사고 싶다면 야 엄마 돈 없어. 아이는 더 땡깡 씁니다. 그럼 아이는 욕구불만이 더 생겨요. 다른 애들은 저 칼을 가졌는데 난 총을 왜 못 가져.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아이들 자체도 있는 거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그러니까 박철 씨는 어떻게 부모를 내가 혼내줄게 그 부모. 누구야? 20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20대나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어떻게 의견을 생각하는지. 결혼 안 한 친구들. 제가 한번 20대가 계신 분 그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좋아하시네요. 그쪽으로 가시면. 네,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를 봤어도 집에서 일을 해서 절 반겨주는 것보다 일을 해서 성과를 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게 더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좋고 가정 전업으로 하면 이제 아빠가 너무 이렇게 권위적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력적으로 많이 그걸 좌우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의 좀 약간 권위가 세워지려고 하면 경제력 또한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 아유. 결혼이라는 제도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이라는 거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일종의 계약 관계거든요.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갑이고 어느 한쪽이 을이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애를 가질 당시에 임신을 계획할 때 남편은 분명히 3개월 출산휴가 이후에 복직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인데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마음이 바뀐 거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결혼을 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결혼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아이를 낳아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남성분이 꼭 유아를 위해서만 와이프한테 일을 그만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유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라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이면에는 더 다른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가 나감으로써 집안 살림이고 뭐고 내가 너무 불편한 게 싫고 가정에 대해서 애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싫다라는 게 난 어렴풋이 느껴지지. 아이도 사랑하고 와이프도 부인도 사랑한다라면 저렇게 단정적으로 너 그만둬라 못하는 게 제가 또 두 번째 결혼했을 때 저희 죄송한데 몇 번을 하셨어요? 아니 두 번인데 두 자랑도 번이에요? 아니지만 저는 부끄럽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개개인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두 번째 결혼했을 때는 우리 남편 첫 마디가 쉬어라였어요. 애들 다 컸는데 애 볼 사람도 없는데 내 마누라는 집에 있어라요. 내 마누라는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 굽고 남편 올 때 남편 수발 들어주고 남편 출근할 때 수발 들어주고 그리고 남편 오기 기다리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래서 저 결혼하고 쉬었어요. 하도 싫어해서 일하는 거를.
이게 사람이 페인이 돼가는 거예요.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금보라 이거에- 씨는 첫 번째 결혼해서 쉬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을 만났어. 예. 그러니까 양 대척점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 첫 번째 사실 쉬고 싶으셨지만 쉬지 못하셨는데 일하라고 내보냈고. 예, 그래서 쉬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보라 씨는 제가 보기에 수순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쉬고 나중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잘못 가는 길이 없죠. 아니, 이건 그러면 사람이 이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저는 그 네. 얘기예요. 일을 쉬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다음부터는 일하래요. 왜냐면 잔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아니에요. 잔소리가 심한 게 아니라 페인이 돼가는 거예요. 아, 본인 스스로.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잔소리는 안 하셨어요? 나요? 예. 왜 안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된장찌개 언제 끓일까? 장변 그것 좀 물어볼게요. 저렇게 말 많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되죠? 아, 그거는 저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죠. 이상현 씨가 몰라서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부부간에 어느 정도 살다 보면요. 대화의 궁합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부부간에 근데 서로 사실은 금보라 씨 따뜻한 스타일은 궁합이에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기보단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누나 인생의 쉼표는 언제예요? 아니요, 나 싫다는 내가 아니 제가 이 논의를 좀 확장할 필요가 아니, 저 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예. 저는 돈을 받지 않으면 떠들질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얘기 저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이 그럼 아니고 돈을 좀 덜 주시면 덜 떠드시니까. 말을 들어주는 스타일이지 네네네. 오히려 그렇구나. 가서는 저는 안 누나 해요. 말 그래요. 헤어지고 나서 제가 궁합을 정말 상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궁합이 안 좋았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비겁한 변명이에요. 궁합이 안 맞는데 속궁합은 맞니? 제가 속궁합으로 결혼했습니다. 궁합이 안 좋아서 부부관계를 없이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로서 생활을 하고 사회에 돌아올 때는 가산점을 달라. 그걸 받아야지만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현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엄마들이 육아를 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취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아야지만 취직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거고 이것이 현실인데. 사실은 방송을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쉬었잖아요.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장도 그렇잖아요. 한 2, 3년 푹 쉬다 보면 완전히 도태되고 약간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